운명이란 게 정말 존재할까요? 국적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고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던 두 사람이 서울에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시선이 부딪힌 그 찰나, 말로는 설명 불가능한 이끌림이 폭발했죠. 마치 몇 생을 거쳐 기다려온 재회처럼. 서울에 아무렇지 않던 길거리가 두 사람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버린 그 순간, 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저는 덴마크 특수부대 헌츠맨 소속 프레아 안데르센입니다. 2021년 8월 26일,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카불 공항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탈레반이 수도를 장악한 후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었죠. 저희 부대는 덴마크에 협력했던 통역관들과 그 가족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프레아 상사 명단에 있는 사미라 가족이 북쪽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부하의 무전을 받고 달려갔어요. 철조망 너머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죠. 그 속에서 사미라를 찾아야 했어요. 그녀는 3년간 덴마크군의 통역관으로 일했고 탈레반의 표적이 되어 있었죠. 사미라 자말. 목이 터질 듯 외쳤지만 아수라장 속에서 제 목소리는 묻혔어요. 그때 한 여성이 어린 딸을 안고 철조망 앞으로 밀려왔어요. 사미라였죠.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그녀가 영어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즉시 철수하라. 게이트를 닫아라. 잠깐만요. 여기 우리 협력자가 있습니다. 사미라 가족이에요. 안 된다. 나토 철수 일정이 변경됐다.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데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인데 규정상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상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내려놓고 사미라의 눈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게이트가 닫히기 시작했어요. 사미라는 딸을 철조망 위로 들어 올렸어요. 아이만이라도, 제발.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가족 단위로만 이송이 가능하다는 매뉴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헬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공항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일까요? 다음 날, 기지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탈레반이 협력자 명단을 입수해 보복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사미라의 이름도 있었죠. 일가족이 모두.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토하고 또 토했죠. 제가 조금만 더 싸웠다면, 규정 따위 무시하고 그들을 끌어올렸다면. 일주일 후, 나토 본부에서 각국의 철수 작전 브리핑이 있었어요. 미군, 영국군, 독일군,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었죠. 혼란, 실패,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발표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의 미라클 작전이었죠. 한국군은 24시간 만에 아프간 협력자 390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죠.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카불 시내 곳곳에서 협력자들을 찾아 데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독일군 장교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군은 현장 지휘관에게 완전한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협력자 가족이 흩어져 있으면 각각 다른 팀이 동시에 움직였고, 명단에 없는 가족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추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한국군은 시내 한복판까지 들어가 협력자들을 구출했어요.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죠.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부분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공군 수송기 아니었죠. 좌석이 부족하자 승무원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심지어 조종사들도 교대로 쉬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웠다고 했어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군의 원칙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한국군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그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우리는 규정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덴마크로 돌아온 후 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사미라의 얼굴이 나타났죠. 철조망 너머로 딸을 들어 올리던 그 절박한 모습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안데르센 상사, 특별 임무가 있네. 무슨 임무입니까? 한국이야. 한국군 707 특임대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어. 자네가 가서 그들의 신속 대응 체계를 배워오게. 한국. 미라클을 만든 그 나라에 가게 된다니. 특히 그들의 현장 지휘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게. 나토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판단했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다음 주야. 준비하게. 부대장이 서류를 건네며 덧붙였어요. 안데르센, 자네가 카불에서 겪은 일,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뭔가 배워올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고개를 끄였어요. 사미라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다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한국군의 미라클 작전 영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그들은 정말 우리와 뭐가 다를까?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섰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거대한 도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어쩌면 그들이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그들 자신이 기적의 산물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유럽 특수부대 최초로 한국군과 교류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카불에서의 경험이 이번 방안에 영향을 줬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국군의 미라클 작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 한국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베레모의 날카로운 눈매, 첫인상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안데르센 상사님, 환영합니다. 707 특임대 강태성 대위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굳은 살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도 많은 전투를 겪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차가운 눈빛의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항에서 부대로 이동하는 차 안, 강태성 대위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운전에만 집중할 뿐이었죠.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 정돈된 도로,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사람들. 첫 한국 방문이십니까?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억양이 독특했죠. 딱딱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전쟁 중인 나라치고는 말이죠. 그의 말에 뜨끔했어요. 맞아요. 한국도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였죠. 정전 상태일 뿐. 덴마크는 평화로운 나라겠죠. 전쟁이 뭔지 모르는 약간의 시니컬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저희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었습니다. 전쟁이 뭔지 압니다. 그가 백미러로 저를 흘끗 봤어요. 뭔가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성남의 특수전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훈련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각종 훈련 시설과 장비들이 인상적이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숙소에서 쉬시죠. 대위님도 훈련에 참가하시나요? 저는 안데르센 상사님의 교관을 맡게 됐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사무적이었어요. 왠지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이었죠. 숙소는 깔끔했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강 대위가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걸 봤죠.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였죠. 카불 작전에 참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최악의 작전이었죠. 한국군처럼 하셨다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한국군처럼 했다면 규정과 절차에 얽매여서 사람을 놓쳤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군이 미라클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아니까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뭔지 아니까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확신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나온 확신 같았죠. 다음 날 새벽 5시, 훈련이 시작됐어요. 첫 일정은 체력 테스트였죠. 10km 행군, 장애물 코스, 사격 훈련이 이어졌어요. 놀라운 건 한국군들의 속도였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했죠. 특히 팀워크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안데르센 상사님,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강 대위가 물었어요. 약간 도발적인 느낌이었죠. 물론이죠. 저도 덴마크 특수부대원이에요. 쉽게 뒤처지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군들의 훈련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점심 휴식 시간, 저는 지쳐서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강 대위가 시원한 이온 음료를 건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훈련이 좀 강도가 높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덴마크에서도 혹독하게 훈련받았으니까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죠. 오후엔 팀 단위 모의 작전입니다. 인질 구출 시나리오예요. 카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 기억이 또 떠올랐거든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르게 만들 수 있죠. 그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오후 훈련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건물 침투, 인질 확보, 탈출까지. 한국군들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각자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강 대위가 설명했어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군요. 네. 책상에 앉은 사람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상황을 더 잘합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훈련장에 실제 경보가 울렸어요. 전 부대 비상.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장병들이 실전 장비를 착용하고 집결했죠. 무슨 상황입니까?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강 대위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차가운 전사의 얼굴이었죠. 안데르센 상사님은 대기하세요. 저도 갑니다. 이건 우리 작전입니다. 저도 특수부대원입니다. 도울 수 있어요. 그가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를 정확히 따라주세요. 헬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긴장했어요.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 그것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작전이라니. 무인기 추적 중입니다. 경기 북부 산악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보고가 들렸어요. 강 대위는 팀원들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렸죠. 놀라운 건 그의 침착함이었어요. 마치 수없이 겪은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30분 후, 우리는 산악 지역에 도착했어요. 무인기는 숲에 추락해 있었죠. 정찰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를 회수해야 합니다. 강 대위가 신호를 보내자 팀원들이 흩어졌어요. 완벽한 진영이었죠. 안데르센 상사님, 저와 함께 움직이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무인기에 접근했어요. 그때 숲속에서 뭔가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멈춰. 강 대위가 소리쳤어요. 숲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죠. 민간인 차림이었지만 움직임이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요. 남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강 대위가 즉시 추격했고 저도 따랐죠. 산악 지형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남자는 빨랐어요. 하지만 강 대위는 더 빨랐죠. 마치 이 지형을 손바닥처럼 아는 것 같았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의 지시에 따라 우회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남자의 퇴로를 차단했죠. 움직이지 마, 제가 영어로 외쳤어요. 남자가 멈췄고 강 대위가 제압했죠. 북한 공작원입니다. 강 대위가 남자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암호화된 저장 장치였죠.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무인기도 회수하고 공작원도 체포했죠. 헬기로 돌아오면서 강 대위가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판단이 빠르시네요. 한국에선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일상이죠. 우리는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그제서야 그의 젊은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보였죠. 부대로 돌아온 후 디브리핑이 있었어요. 작전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시간이었죠. 안데르센 상사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령이 칭찬했어요. 다른 대원들도 박수를 쳤죠. 처음으로 그들의 일원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강대위가 저를 찾아왔어요.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의외의 제안이었죠. 우리는 부대 근처 작은 포장마차로 갔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빠르시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산을 잘 아세요? 그가 맥주잔을 내려놓고 멀리를 봤어요. 제가 원래 저쪽 사람이었거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쪽이라니. 설마 북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5년 전에 귀순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 한국 특수부대가 됐다고? 놀라셨죠? 다들 그래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저도 위험했죠. 살기 위해 넘어왔는데 가족은 결국 다 죽었더군요.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저도 알아요. 가족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을.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여기 사람들을 지키는 게 제 숙제니까요. 우리는 말없이 맥주를 마셨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 하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었죠. 안데르센 상사님은 왜 군인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평화를 지키는 게 가장 숭고한 일이라고 하셨죠. 평화. 좋은 말이네요. 전 평화가 뭔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었으니까.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요.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 중인 나라였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글쎄요. 그날이 올까요? 온다면 전 어떻게 될까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닌 저는 그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경계인의 삶.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 당신은 한국을 지키는 군인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가 저를 봤어요. 뭔가 따뜻한 게 그의 눈에 스쳤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전쟁, 가족, 미래에 대해. 처음엔 차가웠던 그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한국군의 훈련 체계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그들의 신속함, 유연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인상적이었죠. 이번 주말에 서울 구경 어떠세요? 금요일 오후, 강 대위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관광 가이드 해주실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토요일 아침, 그는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군복이 아닌 그를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부드럽고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먼저 경복궁에 가시죠.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경복궁은 아름다웠어요. 웅장한 건물들과 정교한 단청.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강 대위의 설명이었죠.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파괴됐다가 복원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이래요. 부서져도 다시 일어서죠. 그의 말에 한국의 역사가 느껴졌어요.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 점심은 광장시장에서 먹었어요. 북적이는 사람들, 맛있는 냄새, 활기찬 분위기.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전쟁 중이어도 일상을 사는 사람들.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먹으며 우리는 웃었어요. 그가 이렇게 밝게 웃는 걸 처음 봤죠. 매운 거 괜찮으세요? 덴마크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운 걸 잘 먹어요. 그래요? 그럼 이것도 도전해보세요. 그가 떡볶이를 시켰어요. 정말 매웠지만 맛있었죠. 오후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주말을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피크닉을 하는 친구들. 평화롭네요. 그러게요. 가끔은 전쟁 중이라는 걸 잊어요. 우리는 잔디밭에 앉았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좋았죠. 프레아 씨. 갑자기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계급이 아닌 이름으로. 네. 한국에 온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많은 걸 배웠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그가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저도 당신을 만나서 좋았어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뭔가였죠. 저녁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분위기 있는 곳이었죠. 이렇게 민간인처럼 앉아있으니 이상하네요. 우리도 가끔은 일반인이 될 권리가 있죠.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애는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웃었죠. 특수부대원이 연애하기 쉽나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사랑은 해야죠. 프레아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전부였죠. 카불 이후로는 더욱 분위기가 무거워지려 하자 그가 화제를 바꿨어요. 춤추러 가실래요? 홍대에 좋은 클럽이 있어요. 의외의 제안이었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홍대의 클럽은 젊음의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음악이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춤을 췄죠. 설마 춤도 추세요? 북한에서도 춤은 춰요. 다만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가 제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의외로 잘 췄죠. 리듬감도 좋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웠어요. 춤을 추다가 문득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죠. 그가 제 허리를 끌어당겼고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프레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서로를 향한 감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클럽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부대 앞에서 내리며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상처 많은 남자가 행복을 느꼈다니. 굿나잇, 태성. 굿나잇, 프레야. 처음으로 서로를 이름으로 부른 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어요. 다음 주,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어요. 실전을 가정한 종합훈련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시나리오가 특별했어요. 국제 테러 조직이 한국에 침투했다는 가정입니다. 인천항에 숨어든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는 임무죠. 브리핑을 하는 대령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정원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했어요. 조만간 실제 작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지만 실전처럼. 모두가 긴장했죠. 안데르센 상사는 유럽 대테러 작전 경험이 있으시죠? 네.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 좋습니다. 강대위 팀에 합류해서 자문 역할을 해주세요. 강대위와 저는 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의 전략적 사고는 놀라웠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대안을 준비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방독면과 화학전 장비도 준비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여기 민간인 대피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카불처럼 민간인이 갇히면 안 되니까요. 그가 카불을 언급한 건 처음이었어요. 제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훈련은 새벽에 시작됐어요. 인천항의 한 구역을 통제하고 실제 작전처럼 진행했죠. 알파팀, 동쪽 진입로 확보. 브라보팀, 서쪽 컨테이너 수색 시작. 강대위의 지휘는 완벽했어요. 각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죠. 저는 찰리 팀과 함께 중앙창고로 향했어요. 그때였어요. 훈련용 섬광탄이 터졌고 모의 교전이 시작됐죠. 접촉, 적 6명. 실전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죠. 엄폐물을 찾고 제압 사격을 하고 팀원들과 호흡을 맞췄어요. 클리어. 30분 만에 작전은 끝났어요. 완벽한 성공이었죠. 역시 안데르센 상사님이십니다. 움직임이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됐어요. 팀원 중 하나가 칭찬했어요. 저도 뿌듯했죠. 한국군과 완벽히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훈련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령이 급히 우리를 소집했죠. 방금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훈련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국제 테러 조직 아이시스의 잔당들이 한국에 침투했습니다. 목표는 부산항. 화학무기를 실은 선박을 폭파시킬 계획입니다. 언제입니까? 강 대위가 물었어요. 48시간 내. 즉시 작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훈련이 실전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안데르센 상사. 대령이 저를 불렀어요. 이건 한국의 작전입니다. 참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강태위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함께하길 원한다고. 참가하겠습니다. 저도 팀의 일원입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였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작전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장비 점검, 정보 분석, 작전 계획 수정. 모든 게 일사천리였죠. 프레야, 강 대위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위험한 작전이에요. 정말 괜찮겠어요? 내가 약해 보여요?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도 당신이 걱정돼요. 하지만 우리는 프로예요. 임무를 완수할 거예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꼭 살아서 돌아와요. 약속해요. 당신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내일은 생사를 건 작전.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가 있으니까. 부산으로 이동하는 헬기 안. 팀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봤죠. 저는 강대위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작전이 끝나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요? 작전이 끝나면요. 그의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마치 작별 인사 같았죠.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어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괴물처럼 보였죠. 테러리스트들은 제3부두에 있습니다. 화학무기는 붉은 컨테이너 안에. 정보팀의 브리핑이 이어졌어요. 목표는 2개. 테러리스트 제거와 화학무기 확보. 민간인 피해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알파팀은 동쪽, 브라보팀은 서쪽, 찰리팀은 중앙 돌파. 강 대위가 작전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찰리팀에 속해 있었죠. 자, 갑시다. 대한민국을 지키러. 새벽 3시 정각, 작전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소리 없이 부두로 침투했죠.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초록색이었어요. 목표 확인. 12시 방향, 무장 인원 둘. 팀원의 보고가 들렸어요. 테러리스트들이었죠. 강 대위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는 둘로 나뉘어 포위 기동을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알파 팀이 적과 조우한 거였죠. 접촉. 알파 팀 교전 중. 순간 상황이 급변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위치를 알아차렸죠. 계획 변경. 정면 돌파한다. 강 대위의 판단은 빨랐어요. 기습의 이점을 잃었으니 속도로 승부해야 했죠. 우리는 컨테이너 사이를 뛰어다니며 전진했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지만 멈출 수 없었죠. 화학무기 컨테이너 시야에 확인. 제가 외쳤어요. 붉은 컨테이너가 50m 앞에 있었죠. 저쪽. 적 증원 병력. 순간 오른쪽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났어요. 수는 6명.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교전이 시작됐어요. 콘크리트 파편이 튀고 화약 냄새가 진동했죠. 전투의 한복판이었어요. 수류탄. 누군가 외쳤어요. 테러리스트가 던진 수류탄이 우리 쪽으로 날아왔죠. 순간 강 대위가 절 덮쳤어요.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날아다녔죠.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그가 일어나려다가 신음했어요. 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파편에 맞은 거였어요. 태성. 괜찮아요. 계속 가요. 화학무기를 막아야 해요. 하지만 그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출혈이 심했죠. 위생병. 위생병.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교전 중이라 올 수 없었죠. 프레야. 가세요. 임무를 완수해야 해요. 안 돼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전 갈 수 없었어요. 카불에서처럼 누군가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를 엄폐물 뒤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왜 안 가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군에게 배운 거예요. 그가 약하게 웃었어요. 미친. 덴마크 여자. 교전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우리 팀원들이 하나둘 합류했죠. 그들도 팀장을 버리고 가지 않았어요. 찰리2, 찰리3. 팀장 부상. 지원 바람. 무전을 치자 다른 팀들이 움직였어요. 놀라운 팀워크였죠. 10분 후, 테러리스트들은 제압됐어요. 화학무기도 무사히 확보했죠. 작전 성공. 모든 목표 달성.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품에 안긴 태성이 무사한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죠. 의무헬기가 도착하고 태성은 후송됐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병원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죠.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를 잃을까봐. 안데르센 상사님. 의사가 나왔어요. 강대위는 괜찮습니다. 파편 제거 수술이 잘 끝났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태성은 깨어 있었어요. 임무는 성공했어요. 모두 무사해요.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죠. 겁났어요. 당신이 다칠까봐. 나도요. 당신을 잃을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프레야, 나 당신을 사랑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기다렸던 말, 듣고 싶었던 말. 나도 사랑해요, 태성.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끌어당겼죠. 첫 키스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병실에서였어요. 하지만 그 어떤 키스보다 달콤했죠.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있고 싶어요. 나도요. 국경도, 과거도 상처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전쟁이 만든 인연이 사랑으로 피어난 거죠. 일주일 후, 태성은 퇴원했어요. 작전의 성공으로 우리는 모두 표창을 받았죠. 한국 언론은 한국 덴마크 합동 작전의 성공이라고 대서특필했어요. 하지만 더 큰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덴마크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안데르센 상사, 한국에서의 성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토에서 한국군과의 장기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책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다니. 네, 물론입니다. 태성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절 번쩍 안아 올렸어요. 정말이에요? 한국에 있을 수 있다고요? 최소 2년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그럼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프레야 안데르센, 나와 결혼해 줄래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반지였어요. 예스, 물론이에요.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고 있었죠. 아마 또 뉴스가 되겠죠. 북한 출신 한국군과 덴마크 특수부대원의 사랑이라고.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한국에서 한 번, 덴마크에서 한 번. 2번의 결혼식이었죠. 한국 결혼식은 전통 혼례로 했어요.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고, 태성의 세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에게도 이제 가족이 생긴 거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과 전우들이. 덴마크 결혼식은 코펜하겐의 작은 교회에서 했어요. 제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태성을 만나고는 안심하셨죠. 좋은 사람이구나. 널 지켜줄 사람.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을 때 태성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죠. 물론 우리 직업이 평범하진 않지만요. 여보, 오늘 뭐 먹을까? 김치찌개는 어때? 덴마크식 호밀빵이랑 같이. 우리만의 퓨전 요리가 일상이 됐어요.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재미있었죠. 1년 후 기적이 찾아왔어요. 임신이었죠. 태성.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는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울었죠.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우리가 부모가 돼요. 그날 밤, 우리는 아기 이름을 생각했어요. 한별이 어때요? 한국과 덴마크를 잇는 별이라는 뜻으로. 좋아요. 한별. 우리 한별이. 9달 후, 한별이가 태어났어요. 태성을 닮은 까만 눈에, 저를 닮은 금발. 두 나라의 특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이였죠.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도 지켜줄게. 한별이를 안고 우리는 약속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겠다고. 지금은 2025년. 한별이는 2살이 됐어요. 세계 국어를 배우고 있는 똑똑한 아이죠. 한국어, 덴마크어, 영어를 조금씩 익혀가고 있어요. 엄마,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한별이가 물을 거예요. 넌 세계 시민이야. 한국도 내 나라고, 덴마크도 내 나라야. 작년엔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죠. 이름은 태극이로 정했어요.
태극기에 태극처럼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의미예요. 이제 곧 태어날 예정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특수부대에서 일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목표가 있죠. 한국과 유럽의 대테러 협력을 이끌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 작년에 설립한 한 덴마크 특수전 교류센터는 이제 5개국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죠. 당신 덕분이에요. 태성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무슨 덕분?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지켜야 할 가족. 이제 전 행복해요. 북한에서 모든 걸 잃고 온 남자. 그가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가끔 카불에 악몽이 찾아와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태성이 있고 아이들이 있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태성이 절 안아줘요. 그의 품에서 저는 평화를 찾아요. 이번 주말엔 가족 모두 덴마크에 갈 거예요. 부모님이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할머니가 덴마크 쿠키 만들어 주신대. 한별이의 기대에 참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웠어요. 공항에서 태성이 말했어요. 3년 전 이 공항에서 처음 만났죠.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무서웠다니까요. 저도 당신이 무서웠어요. 파란 눈에 강인한 여전사. 우리는 웃었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가족이 될 거라고는. 비행기 안에서 한별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는 왜 못 만나요? 태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북한에 있는 그의 가족 얘기였죠. 할아버지는 아주 먼 곳에 계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제요?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노력할게. 통일. 그것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꿈이에요. 태성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덴마크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공항에 나와 계셨어요. 우리 한별이. 어머니가 한별이를 안아 올리셨어요. 언어는 달라도 사랑은 통했죠. 태성, 잘 지냈니? 아버지가 태성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이제 그들도 진짜 가족이 됐어요. 코펜하겐의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부모님이 물으셨어요. 언제까지 특수부대에서 일할 거니? 글쎄요. 하지만 지금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태성이 대답했어요. 저희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해집니다. 그게 저희 일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었어요. 자랑스럽구나. 너희 둘 다. 그날 밤, 어린 시절 제 방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졌어요. 한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죠. 행복해? 태성이 속삭였어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이건 우리가 만든 기적이야. 맞아요. 카불의 악몽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런 기적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 날, 우리는 덴마크 특수부대를 방문했어요. 제 옛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프레야, 이게 그 유명한 한국 특수부대 남편이야? 태성, 만나서 반가워. 프레야가 자네 얘기를 많이 했어. 태성은 덴마크 특수부대원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언어는 달라도 군인은 군인을 알아보는 법이죠. 한국의 신속 대응 시스템, 정말 인상적이더군. 우리도 많이 배웠어. 부대장의 말에 태성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덴마크의 인도주의적 접근법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모습. 그게 진정한 교류였어요. 일주일의 덴마크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태성의 새 가족들, 탈북자 커뮤니티 사람들이었어요. 형님, 잘 다녀오셨어요? 한별아, 삼촌이 선물 많이 준비했어.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 태성에게 이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 태성이 말했어요. 프레야, 고마워요. 뭐가? 날 구해줘서. 카불이 아니라 인생을.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날 구했어.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우리는 키스했어요. 뒷좌석에서 한별이가 킥킥댔죠. 엄마 아빠 뽀뽀해요.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여전히 임무는 계속되고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작년에 있었던 또 다른 국제 테러 위협.
이번엔 일본에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판덴마크 모델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더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죠. 최근엔 책 출간 제의도 받았어요. 국경을 넘은 사랑, 평화를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아직 고민 중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두 분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성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함께 치유해 나갔죠. 사랑은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맞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상처투성이 영혼들이죠. 하지만 그래서 더 강해요.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올해로 결혼 3년째.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요. 아니, 더 깊이 사랑해요. 엄마, 나도 특수부대 할래요. 한별이가 장난감 총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안 돼, 위험해. 태성이 펄쩍 뛰었어요. 딸바보 아빠의 모습에 웃음이 났죠. 한별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특수부대든 뭐든. 진짜요? 그럼 대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돕는 일이면 좋겠어. 한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똑똑한 우리 딸. 저녁 식탁에서 태성이 갑자기 말했어요. 언젠가 평양에 갈 수 있을까요?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언젠가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저도.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그때가 오면 같이 갈게. 위험할 텐데. 우리 함께잖아. 못 갈 곳이 어딨어.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이 손과 함께라면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우리는 베란다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3년 전 그날 인천공항에서 날 처음 봤을 때 뭐 생각했어? 솔직히 왜 하필 여자야? 귀찮게. 야, 우리는 웃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이런 행운이 내게 왔을까 매일 생각해요. 나도야. 매일 감사해.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누군가는 울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프레야. 응. 사랑해. 영원히. 나도 사랑해. 영원히. 전쟁이 만든 인연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평화의 씨앗이 됐어요.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한별이와 태극이. 그리고 언젠가 만날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내일도 우리는 일어나서 임무를 수행할 거예요. 하늘을 지키고 사람을 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밤은 그저 행복한 가족으로 잠들 거예요. 전쟁도 국경도 없는 사랑만 있는 꿈을 꾸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덴마크 특수부대 프레아 안데르센과 한국 707 특임대 강태성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카불의 악몽에서 시작된 한 여군의 여정이 어떻게 한국에서 사랑을 찾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보셨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던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고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된 이야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의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국제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국제결혼 부부가 있으신가요? 그들도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를 부탁드려요.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다음에는 또 다른 특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